인도의 사띠는 잔인하기는 해요. 이제 저런 이제 그림들이 종종 이제 많이 등장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논리가 뭐냐면은요. 일단 이렇게 이제 나무 이렇게 쌓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스스로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 안으로. 그 라자스탄에 있는 그 여자들은 나는 커서 사띠 돼야지라고 민속 노래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불을 떼버리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살죠.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술을 엄청나게 먹여요. 아, 강제로 먹여서 이제 술에 떨어져 쓰러지도록 하고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또 이제 기어 나오면 긴 막대로 이제 이렇게 장작 저거 한 듯이 하면서 못 기어 나오게 하는 그때 그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실질적으로 죽이는 너 때문에 남자가 죽었으니 네가 죽음으로 그 죄 닦음을 하면 너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띠라는 게 착한 여자란 뜻이거든요. 착한 그래서 여자는 저 하늘에 있는 사띠 별 그래서 사띠 별이 있어요. 그 사띠가 되고 이 남자는 좋은 나라 하늘나라로 가서 니를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종교의 이야기 신화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인도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교수님과 더불어서 힌두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 오늘은 그 힌두교 내부에서의 변화 그리고 힌두교에서의 변화가 또 요즘에 이제 힌두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해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부산의대 이광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명하면서도 아주 철학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말미에 힌두교라는 종교도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해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궁금한 거 힌두교라는 종교는 변하지 않는 종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 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너무 옛날 이야기 말고 이제 한 19세기, 20세기 요 시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힌두교라는 종교는 사실 첫 번째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지도자라는 존재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기독교는 뭐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신부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도 뭐 이맘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독교는 옛날에 카톨릭인 경우에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단일 체제, 카톨리시티라고 하는 단일 체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거기 개신교에서 넘어가서 그냥 없어졌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목사는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거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맘이라고 하는 이끌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건 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제는 신부가 사제죠. 신부들의 연합체가 이제 교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사제 역할을 하는 승려 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지 하나의 개별 교회가 있지만 개별 사원이 있지만 전체 통틀어서 카톨릭시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교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각각의 이제 사원들이 있고 각 사원의 주지가 있고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사원에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제 계시고 그 사람들이 전체로 모아놓은 조직은 없어요. 조직은 없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같이 강한 힘은 발휘하지를 못하죠. 소위 말해서 리추얼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것은 브라흐만 그러니까 그 승려 브라흐만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브라흐만도 승려가 있고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있어요. 브라흐만이 모두가 다 승려는 아니에요. 아니다. 네, 브라흐만 승려도 있고 중도 있고 중 아닌 사람도 있고 참고로 중은 나쁜 말이 아니죠. 비하가 아닌 거니까 뭐 들으신 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바깥으로 나가서 직업적으로 승려 중을 하는 브라흐만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힌두교의 저건데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듯이 종단이라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단이 있고 이 종단이
이제 권력, 돈, 이런 무슨 뭐 이런 것에 아주 그냥 딱 근원지죠.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발생하죠. 이게 중심이 되고 이제 힘이 모이는 어떤 그런 예, 집합체들은 예. 분명히 존재를 한다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교가 이제 변화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쭉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 19세기 때 제국주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식민지를 삼고 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사회 개혁, 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제 생겼던 것 같은데, 힌두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나요, 보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도 이집트에서 무슬림 브라더후드인가, 예, 그러니까 예. 무슬림 연결단들이 했고, 지금 뭐 그 이후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다 뭐 똑같은데, 힌두교도 그렇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근대화 쪽으로 가지만 네. 결국에 추는 보수화 쪽으로 반동으로 간다. 가요. 네, 보수화 쪽으로 간다. 보수화 쪽으로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종교라는 특성이 그것도 있지만 현실 유지, 그다음에 기득권과의 관계, 기득권. 민족주의와 관련이 돼서 그러거든요. 민족주의하고.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네. 식민주의자 혹은 제국주의자라 말해도 되고 식민주의자들이 와서 공격을 한 게 종교를 공격을 해요. 네네. 그 나라의 문화를 심하게 공격을 해야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절대로 근대화가 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니들은 이러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와서 그 종교의 문화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조혼, 조혼. 사띠. 그러니까 네네. 남자가 죽을 때 같이 화장할 이제, 때 예. 살아있는 여자가 같이 하는 거. 네네. 이거 범 인도적인 현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범 인도적인 현상인 것처럼 이걸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인도는 쉽게 말해서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도 니들은 안 돼. 낙후돼 있고. 낙후될 수밖에 없어. 종교를 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모멸감을 주고 이제 식민 니들 거지 아니냐. 이거 봐라. 우리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남녀 평등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보통 교육도 있어야 되고 사회 근대화 도시도 만들었는데 니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냐. 맨날 하는 게 뭐 가스도 힌두교밖에 더 있냐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반발로 나오면서 우리 힌두교를 보호하자 이런 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똑같았지만 동도서기라고 네. 하는 동쪽의 정신과 서쪽의 기술 뭐 이런 거. 동쪽에 그러니까 뭐 종교, 문화, 정신 그다음에 서쪽의 기술. 그러면 서쪽의 기술은 니들이 낫다고 치자. 네네. 우리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는 더 좋아, 더 뛰어나라고 네. 하는 말이라고 똑같은 차원으로 서쪽의 것을 받아들이되 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더 지켜야 되겠어. 우리 건 지키자. 라고 하는 움직임 비슷하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하나는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바꾸자. 네네. 근대화하자. 네. 종교 자체를 완전히 근대화를 하자라고 네네. 주장하는 쪽과 네. 종교가 뭐가 문제인데 예?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한테 다 있어 네네. 라고 하는 쪽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후자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죠. 생각해보면 뭐 보편적인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가 문제점이 있다고 막 그 힘센 놈이 막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문제가 있나? 우린 뭘 좀 바꿔야 되지? 저 힘센 애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쪽 마음일 것 같고, 그렇죠. 어이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보면은 예, 막 이렇게 예, 욱하는 예, 마음이 들 것 같고, 근데 힌두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걸 바꾸자고 하는데 영국 쪽에서 이게 제시를 하는 게 니들은 민주라는 게 없지 않냐. 예? 국민이란 것도 없고 민주라는 것도 없고 인권도 없고 여성이란 것도 없고 예? 뭐 교육도 없고 그냥 맨날 카스트와 힌두교에 그냥 그러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을 하자. 네. 우리도 그래서 종교도 좀 개혁을 하고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불가촉 천민 그런 것도 좀 없애고 네네. 좀 그런 식으로 좀 개혁을 하자라고 한 움직임을 브라하모 사마지라고 하는 것을 람모한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만들었어요. 화면에서 보면은 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우표에 보이는 이제 저 인물이 이제 람모한 로이입니다. 예, 로이, 그 람모한 사람이 로이. 이제 예. 힌두교의 근대화, 근대 개혁론자 정도 근대 되겠고. 개혁론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제 다야난다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이제 승려가 저 사람은 승려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우리 힌두교에 왜 민주가 없어? 옛날에 다 베다 시대 가봐. 베다 봐봐. 다 믿어. 그때는 남녀도 다 평등했어. 우상 숭배가 어디가 있어 그때. 베다를 봐봐. 그렇네요. 우상이 어디가 있어. 원래 제대로 했었는데 예. 뒤에 뭔가 이상해졌. 그렇지. 그리고 뒤에 왜 이상하게 됐는데?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야기가 전파가 되고 우리가 영국 사람들한테 기죽을 거 없고 우리가 훨씬 나아. 그러면 우리는 베다 시대로 돌아가면 돼. 하면서 이슬람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꾸란 시대로 돌아가자. 그렇죠. 처음 그 원시 저 초기 시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꾸란만 해도 7세기의 사회가 그런데 베다 시대로 돌아가자면 기원전 1500년입니다. 기원전 1500년에 이동 유목생활 하던 사람들이 카스트도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 아직 무슨 원시 공산주의 사회 뭐 그렇죠. 그 레벨이었을 그러니까 텐데 보면. 카스트도 없고 우상도 없고 사업디도 없고 아니 결혼 자체가 아직 인스티튜셔널라이즈가 안 된 상태인데 무슨 그 남녀 차별이 있겠으며 그렇다고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다야난다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이제 힌두교 승려인데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죠. 교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사람이 혹하겠는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부심인데. 그러니까요. 람모한 로이처럼 야 우리 이것도 바뀌어야 돼. 소구의 제도도 받아들여서 뭐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하던 뭐 카스트 그다음에 우상숭배 그다음에 사띠 같은 뭐 조혼 이런 거 없애야 돼. 그러면 막 그래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막 드는데 오히려 이제 다야난다 같은 우리가 옛날 베다 시대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래 맞아. 그때는 모든 게 깨끗했고 모든 게 순수했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치우면 되겠다. 오히려 감명하고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크죠. 뭐냐면 좀 예를 들어보면 소위 말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 때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가 졌거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을 제외하는 건 모든 세계 다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겼다고 해요. 특히 정신승리죠. 정신승리예요. 아큐예요. 아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웅 이순신전도 일제시대 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자부심, 민족적 자긍심 이걸 심어주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는 영국 사람들 식민주의자들이 인도를 모멸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그냥 막 욕하고 비판하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낭만주의자들 막스 뮬런의 뭐 윌리엄 존슨의 하는 이 사람들은 인도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번에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말씀 세계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정신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막 엄청나게 뛰었단 말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왼쪽 날개 막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아리안 막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이제 고무돼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족적 자긍심이죠. 식민치하에 있으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민족주의라는 감정이 되게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어적인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개념인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 이념들이 대부분이 보편적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 주의가 아닌 민주제지만 데모크라시, 민주제, 공화주의, 인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과학주의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어디나 통용이 될 수 있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다른 이야기고요. 민족주의 이것은 적대 감정이에요. 너와 나가 달라. 우리가 옳고 니들은 그르다라는 게 민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항상 이분법이어야 되고 항상 그 안에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타자와 나를 구별할 수밖에 구별을 해야 되니까. 너는 민족인가? 우리인가? 아닌가? 딱 이분법이죠. 보면.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는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식민주의자들하고 싸워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했지만 엄청난 분란의 씨를 가지고 있죠.
사실 뭐 1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나타난 그럼요, 그런 그럼요. 것도 다 예. 이제 예. 민족주의라는 예, 어떻게 예.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분들은 다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교육을 예. 받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예. 되게 위험천만한 이제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고 힌두교에서도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저 다야난다 같은 이제 예, 예.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힌두 민족주의, 인도 예,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 민족주의 혹은 이제 국민국가주의, 뭐 네. 국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국민국가 혹은 국민 혹은 민족, 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으로 베이스라고 그럴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동류적이라는 게 비슷한 것, 또 하나는 같은 정치적 목표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이 그건 내셔널리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민족주의가 되는, 서구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인도는 동류 의식도 적어요. 영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예. 다 저 뭐, 벵가라고 땀이라고는 예, 전혀 생각을 예, 안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류 의식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의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는 시민 의식, 부르주아로서의 네이션, 국민, 이 국민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식민 지배하는 영국하고 싸워야는 되겠는데 뭔가 묶어야 되는. 뭔가를 묶어야 되겠는데 그럼 공통점이 뭐냐 하나 묶어보자. 네. 될 수 있으면 큰 걸로 한번 묶어보자. 그렇죠. 큰 걸로 묶어야 힘이 세지니까. 예, 그 큰 걸로 묶어보자. 그럼 뭘까 하는 게 이제 없는 내셔널리즘을 만들려다 보니까 힌두교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힌두는 공통이니까. 공통이니까. 예, 그걸 이제 힌두 신 가져와서 자극하고 힌두 의례, 힌두 축제 막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 자극하니까 좋죠. 자기들이 힘이 모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자꾸 자극하면 뭐가 돼요? 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힌두 하게 되면 우리 힌두라고 말하면 할수록 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적이 무슬림이에요. 영국이 아니고 무슬림이 됐군요. 일단 영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만 우리 힌두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 뛰어난 힌두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뭔데. 영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니들은 고대 때는 힌두 시대. 아주 대단했어. 네, 대단한 힌두 시대. 세계 최고의 시대. 네, 그 다음에 중세는 이슬람 시대. 말도 안 돼. 그런 것은 말이 안. 이슬람 시대가 이제 언제 8세기면은 무슬림들이 신드,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신드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고 나머지 99%는 인도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이슬람 시대. 그 다음에 영국 시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대는 찬란했어. 지금은 식민지야. 니들 엉망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고대는 세계 최고 찬란했는데 그렇죠. 지금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식민지야?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 중간 시대가 문제. 중간에 이 새끼들이 무슬림들이 우리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뭐 우리 소 뭐 죽이고 우리 사원 파괴하고 불 지르고 이제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니까 무슬림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힌두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이 적대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옛날서부터 있던 감정이라기보다는 한 이제 최근 한 100여 년, 좀 100년 좀 더 된 감정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참 힌두교의 근대화,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었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퇴행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면은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서로 넌 저거 믿고 나는 이거 믿고 해서 서로 그냥 잘 살던 사람들 사이에 이 종교적 적대감이 이제 막 불러일으키. 당연히 그럼 이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쪽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우리도 나가야 되겠다. 우리도 저쪽에서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뭉치고 떨어져 보란 듯이 나가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슬람에 대한 감정은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슬람을 계속 핍박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이슬람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영국 사람들도 네. 힌두는 치켜 올려주고 네. 이슬람은 깎아 내려주고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힌두는 또 영국의 또 그 식민 지배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뽑자. 뽑을 때 그럼 대부분 그때 그 당시 딱 보면 그 사람들은 협조해서 한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이슬람은 훨씬 보수적이라 근데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워. 해가지고 왜냐하면
무갈 제국에 대한 향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무갈 제국인데 그걸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악감정도 있고 원래 이슬람과 기독교 근대 유럽의 문명이 이제 서로 앙숙이고 예. 그래서 영국이 교묘하게 그 틈새를 계속 만들어요. divide and rule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벌어져 가는. 영국으로서는 어차피 소수 세력이었으니까 당연하죠. 최대 세력인 힌두 세력을 네. 어떻든 간에 적대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힌두하고 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힌두랑 워낙에 적대하면은 뭐 네, 살아남을 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에는 근대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게 이제 그 민족주의로 이제 네. 발전하는, 그게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변신이라고 해야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도 우리가 뭐 다큐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과도할 정도로 이 좀 왜 저렇게 쟤네들 자존심 있지? 뭐 있다고 저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게 다 여기에서 이제 비례됐. 비슷한 그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네. 힌두 민족주의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힌두 민족주의자들일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집권 여당 BJP를 밀어주는데 힌두 민족주의 때문에 밀어주느냐 아니면 적극적 경제 개발을 때문에 밀어주느냐 그러면 저는 후자로 봐요. 일단은 잘 살게 해주고 있으니까 발전된 게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자로 보는데 네. 인도 사람들이 힌두 민족주의를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통계나 맥락으로 놓고 볼 때 그렇지만 여전히 힌두 민족주의나 반 파키스탄, 반 이슬람 혹은 심한 경우는 반 서구, 반서구. 예, 반 무슨 뭐 맥도날드 뭐 이런 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 꽤 됐지만 네네.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들어간 시장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맥도날드도 가장 늦게 들어갔을 거고 피자도 마찬가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게 그렇죠. 소위 이제 서구의 산업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되게 프라이드였죠. 또 인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힌두 민족주의라서가 아니고 또 이제 그것은 네루와 인디라 간디의 소위 뭐 사회주의적 사회 경제 정책의 그렇죠. 일환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전통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프라이드가 강해요.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 같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하고 가서 무슨 농담도 하고 다 좋은데 농담이라도 저 사람들 우리가 우리한테 하듯이 깎아내리는 뭐 별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주 자살행위다. 예. 사실 인도의 이제 여러 뭐 풍습이나 뭐 이런 것들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힌두의 악습, 폐해 뭐 이런 거 보통 나올 때 이제 조혼, 뭐 결혼 일찍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끔찍한 게 이제 어릴 때 사띠. 예. 이 사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네. 친할머니 얼굴을 몰라요. 그냥 외할머니하고 가깝게 지내서 외할머니가 이제 저 뭐 교수 되고 난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꽤 88세까지 사셨는데 25세 외할머니가 청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낳고 이제 혼자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사셨는데 끝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 비슷하게 하고 한 걸 제가 들었는데 나는 수절했다. 예. 나는 가문이란 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랑스럽다. 누가 되는 일로 안 하지 않고. 나는 수절했다. 나는 끝까지 나는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나는 지키고 이렇게 했다는 게 그거나 그러니까 60 몇 년을 혼자 수절을 하는 그 문화나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죽었으면 여자도 따라서 죽는 그거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같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가부정 사회. 하나는 살아서 60년 동안 혼자 사회적으로 벌을 주는 거죠, 보면. 사는 거고 예. 버티면서 사는 거고 예. 어느 것이 더 괴롭겠는가도 그건 다른 문제고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네네. 맥락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인도의 사띠는 잔인하기는 해요. 그렇죠. 화면에서 보이시는 지금 이제 저런 이제 그림들이 종종 이제 많이 등장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그 1987년도에 있었던 루프 까누아르라고 하는 그 네네. 18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제 여자가 남자가 죽으니까 예. 따라서 죽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있었던 아 이야기. 그때 인구도 예. 그때가 저기 지금 지도에 나오는 그 라자스탄 예, 라자스탄에 있는 이제 지역이었죠, 보면은. 자이풀에서 얼마 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이제 그때 공부를 좀 이제 해보니까 그때 막 경찰들이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논리가 뭐냐면은요. 일단 이렇게 재를 단을 이제 나무 이렇게 파일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 쌓거든요. 이렇게 나무를. 그리고 여자가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근데 못 기어 나오게 스스로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 안으로. 그러면 그 라자스탄에 있는 그 여자들은 나는 커서 사띠 돼야지라고 노래를 부른 민속 노래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여자애들, 꼬맹이들이 마치 우리로 치면 나도 나중에 우리 가문의 영광 홍살문 요거 우리 가문에 뭐 달아야지. 나도 수절해 해야지. 무슨 뭐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식으로 이 사람들도 그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전통으로.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불을 떼버리면은 그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살죠.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술을 엄청나게 먹여요. 아. 술을 엄청나게 이제 먹이고 강제로 먹여서 이제 술에 쓰러지도록 하고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그러거나 또 이제 기어 나오면 긴 막대로 이제 이렇게 장작 저거 한 듯이 하면서 못 기어 나오게 하는 그때 다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이제 실질적으로 죽이는 자살의 형식을 빌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소위 페미니스트들이 예. 전국적으로 이것에 이제 반대하면서 살인자를 추려내라 이거예요. 당연히 누군가가 1987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 불을 질렀고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예.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죠. 못 근데 이제 나오게 이제 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것은 나는 못 나오게 안 했다. 나는 장작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면 관계는 없는데 누군가가 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바가 불을 쐈다 하늘에서.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못 해요. 경찰들이 그 수사를 못 해서 결국에 다 알면서 둘째 시아재죠.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도 못 잡아들였어요. 그 뒤로는 아마 잡아들였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인 힘이 강하고 세고 저 동네가 그래요. 라자스탄이 가장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그 저 주가 그때 전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3,000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범인 잡아내라, 사띠 없애라, 처벌하라고 했더니 그 일주일 뒤엔가 얼마 뒤엔가 전국에서 우리로 치면 유림 예. 예, 보수 예. 전통주의자들이 7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도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그다음에 섣불리 건드리면 더 덧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띠를 지키자고 전국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띠라는 거는 남편이 이제 당연히 좋은 풍습이 있으니까 예, 이제 예. 부인이 훨씬 어릴 것이고 남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남자가 당연히 빨리 죽겠죠. 그러면 예. 남자가 죽으면 죽은 거는 다 부인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죽어서 그 죄를 사해야 너 된다. 때문에 남자가 죽었으니 네가 죽음으로 그 죄 닦음을 하면 너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띠. 사띠라는 게 착한 여자란 뜻이거든요. 아, 착한 그래서 여자는 저 하늘에 있는 사띠 별, 그래서 사띠 별이 있어요. 그 사띠가 되고 예. 네 남자는 좋은 나라 하늘나라로 가서 니들 만난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종교의 이야기 신화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원은요. 옛날에 우리 저 경주에 저 천마총에 그런 거 있었는데 뭐 다른 거분도 마찬가지고 누가 죽으면 그가 사랑하는 고양이든 개든 같이 데리고 들어가요. 예, 부장품을 넣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니까 조금 전에만 해도 하도 화투를 좋아하는 놈은 죽으면 화투 한번 넣어주고 그러잖아. 너 가서 화투나 쳐라. 두꺼비 질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의 산물이라는 거죠. 여자가
따라서 순장하고 똑같잖아요. 순장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나 우리는 이제 옛날에 했고 이제 없어졌는데 예. 여기는 지금까지 있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역사를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 눈에 이제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다 또 보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또 사실은 또 영국 사람들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고 많은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과부가 제가 또 그 남편 재산을 들고 또 친정으로 나르는 거 아니에요? 있죠. 예, 또 예, 그런 예, 거에 대한 예.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또 이제 친정으로 나른다 안 나른다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인도는 재산권이 이제 민법에서 인도는 통일된 민법이 없는 나라잖아요. 각 커뮤니티마다 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부인한테도 상속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동생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전부 다 조인트 패밀리인데 대가족 우리로 치면 대가족 제도인데 부가 그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여자를 없애는 그런 게 사실은 그냥 숨은 의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그 탈을 썼지만 실제로 보면은 아주 절박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또 예.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라는 탈을 쓰고 나니까 이거를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힌두의 어떤 본질인 것 같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림들이 막 모여가지고 전 근대적인 제도를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네. 사띠는 베다 경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 있는 다르마 샤스트라, 다르마 수트라는 법전에도 없어요. 정말 그런 근본이 게. 없는 어디선가 생겨나는 이 동네 라지푸트라고 하는 예. 그 무사 전통이 강한 라자스탄 이쪽에 있는 로컬 전통인데 네. 점차 늘어나죠. 크샤트리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부 데칸 쪽으로 조금씩 내려오지만 여전히 사띠는 북부 인도 벵갈 쪽까지 바라나시 그쪽에만 있을 뿐이지 전국적 현상이 아닌데 영국 사람들이 마치 전국적 그다음에 전체 힌두교인 것처럼 악습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악습 중에 악습이죠. 하나. 뭐 누가 봐도 악습이죠. 악습 중에 하나인데 예. 힌두교 전체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깨어있는 사람들도 무지무지의 모욕을 당했고 결국에 이것은 사띠는 금지하게 돼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국 사람 1820 몇 년인가 그때 금지령 내리고 예, 이제 금지령을 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87년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띠를 가지고 인도나 힌두교를 논하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많이 나간 거다. 그건 하나의 악습일 뿐이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뭐 돌로 이제 돌로 쳐죽이고 쳐죽이는. 하는 뭐 그런 비슷한 그 아프가니스탄이 다 그걸로만 된 건 아니고 일부 탈레반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든 간에 참 힌두라는 종교가 이제 인도 사회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이제 쭉 보다 보면 이런 사띠라는 악습을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사실 생각해 보면 또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연히 학습이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사실은 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었고 제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만 또 안타까운 게 이런 뭔가 변해서 종교라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해 사회를 좀 이렇게 추동시키는 동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민족주의란 어떤 그런 거랑 붙으면서 오히려 타 종교에 대한 적대가 돼서 지금도 인도를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제 종교 갈등의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민족주의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드네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과거 식민주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로서는 큰 효과를 역할을 했는데. 났는데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는 그 민족주의 때문에 갈라지는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벨기에나 뭐 발것이 전부 양민족 두 민족 만들어 가지고 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르완다 같은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뭐 후투랑, 제박씨 잘 투치랑, 아시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투치족 후투족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참 민족주의 유고슬라비아 내전 네. 뭐 뿌리째 다 뽑아버리는 뭐 종족 에스닉 클렌싱이라고 할 그렇죠. 점 그런 게 이제 이런 영국 서구 식민주의자들이 남겨놓은 유산이죠.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당했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힌두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야겠지만 그 이슬람도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참 여러 단계들이 있었고 결국 근데 그 결과물이라는 게 과연 뭔가라고 생각하면 참
아쉽고 좀 허탈할 때가 있는데 인도 역시 힌두교 역시 좀 그런 비슷한 과정을 이제 거쳤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인도를 이해하려면 또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봐야만 현재 여러 가지 인도 모습을 알 수 있겠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방어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데 이제 이게 민족주의와 결합했을 때는 또 무섭다. 지금 이제 그럼 현재 사는 인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생활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변형된 왜곡된 힌두 민족주의 힌두뚜아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고. 그들의 힌두교는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물질 추구하고 네. 희구하고 기원하고 뭐 뿌자 드리고 하는 그냥 보통의 민족주의. 무슬림하고 악감정도 별로 없고 있긴 있겠지만 우리 지역 감정하는 뭐 굳이 서로 친하게 지내려 노력은 안 하지만 뭐 그냥 뭐 대면대면하게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때만 오면 투표 때만 오면 인도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인도도가 아니라 우리 도. 인도가 원조죠. 투표 때만 되면 그냥 그 난리. 이게 평소에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예.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증폭이 돼서 난리가 그래서 나는. 이 힌두뚜와 힌두 근본주의, 힌두 민족주의는 네. 정치 현상이라고 보죠. 종교라고 보지는 않아요. 종교의 모습은 갖췄지만 네, 정치 실제로는 현상이다. 정치다.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 걸음 이제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도라는 사회를 이해할 때는 이제 힌두라는 종교를 잘 이해하면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힌두교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인도의 여러 문제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는 여러 문제들을 드러날 때는 종교 단독이 아니고 다시 정치라는 또 새로운 면하고 붙었을 때 문제가 좀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국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인도 정치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정치와의 결합.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무서운데 네, 무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부산의대 이광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